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지금 제 배경을 보시면 되게 뭔가 혼잡스럽죠. 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경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점,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애플이 새로 발표한 맥북, 그리고 맥 미니에 들어간 M1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발표된 제품이 세 가지가 있죠. 맥북 프로, 맥북 에어, 그리고 맥 미니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발표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는 인텔 프로세스가 아니라 자체 제작한 M1 프로세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CPU가 바뀌었다. 이건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CPU의 특성이 하나의 또 철학이 돼서 제품에 반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모토로라 CPU를 사용을 했어요. 그 뭐 애플 2 이런 시절에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 모토로라 CPU가 어떤 성능상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애플, IBM, 모토로라가 연합을 해서 새로운 CPU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파워 PC라고 하는 칩이었는데요. 성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파워 맥킨토시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었죠. 근데 이 파워 맥킨토시가 나왔을 때가 애플이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파워 PC 칩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도 조금 특이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만 거의 쓰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생태계가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애플이 뭐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이렇게 자기 우군만 해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면 좀 더 또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애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파워 PC 칩으로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갑자기 잡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칩셋을 바꾸는 걸 다시 도전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텔 CPU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텔의 CPU를 집어넣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생겼어요. 부트캠프 등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를 부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맥은 맥답게 쓰려면 맥 OS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여전히 윈도우즈가 필요한 영역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 이 인텔 계열의 CPU를 보통 X86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X86이란 말이 언제 나왔냐면 인텔이 만든 CPU 중에서 16비트 CPU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이름이 8086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XT라고 부르는 그런 또 옛날 컴퓨터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286, 386, 486 이런 식으로 칩셋의 번호가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80286, 80386.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 때는 뭐 286 컴퓨터예요, 386 컴퓨터예요 이런 식으로 팔았던 겁니다. 어쨌든 끝에가 계속 X86, 86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86 계열의 아키텍처다, X86 아키텍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능 경쟁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전력 문제보다는 성능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조금 더 먹더라도 성능이 더 나오면 그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그게 하나의 진리고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런 그 데스크탑 형태보다는 점점 더 노트북보다는 태블릿, 핸드폰, 그러니까 점점 시장 자체는 모바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죠.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필요했던 건 오랜 사용 시간, 다시 말해서 전력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능을 적당히 타입하고 사용 시간이 오래가는, 전력 관리가 잘 되는 CPU 아키텍처가 필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업체가 바로 AMD라고 하는 업체였던 겁니다. 이 AMD라고 하는 회사는 CPU를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요. CPU의 그 구조를 디자인하는 회사였어요. 영국에 있는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저전력으로 굉장히 쓸 수 있는 칩셋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회사들은 그 설계 도면을 사와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끼워 넣어서 자기 칩셋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즈니스를 했던 거죠. 보통 이 AMD에서 만든 그 디자인을 많이 사용했던 데가 바로 모바일 계열, 그리고 뭐 IoT나 뭐 또 자그마한 디바이스들, 우리가 흔히 인베디드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에는 거의 다 AMD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AMD라는 이 회사는 엔비디아에 인수가 돼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균열
혹은 또 변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디자인을 가져다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을 가져다가 삼성전자는 거기에다가 좀 더 뭔가를 집어넣어서 엑스노스라고 하는 자체 CPU를 만들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M1 프로세스 혹은 이번에 발표됐던 M1, 뭐 A1 이런 시리즈들이 전부 다 보면 AMD CPU를 다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인텔도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강력한 X86 CPU를 가지고 모바일 CPU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설계 사상이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모바일에 맞춰서 나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차 같은 아주 큰 엔진을 축소해서 승용차 엔진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에 반해서 AMD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차 엔진을 만들었고 이 경차 엔진에서 연비를 굉장히 높였다가 만약에 성능이 더 필요해. 그럼 경차를 2대, 8대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면서 저전력을 유지하면서도 네, 어느 정도 성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키텍처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최근에 이 AMD가 발표했던 그리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빅 리틀 아키텍처예요. 이 빅 리틀은 이름 그대로 큰 거와 작은 거를 같이 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얘기를 하자면 포르쉐 같은 강력한 자동차 4대하고요. 그다음에 경차 4대를 붙여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왜 큰 것과 작은 것을 붙여 놓느냐 하면 이것도 전력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웹 브라우징을 하고 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포르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경차 1대, 2대만 이렇게 켜서 그걸로 커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렌더링을 건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건다든지 하면 그때는 효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럴 때는 포르쉐들을 다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성능을 뿜어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성능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발표된 이 M1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빅 리틀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굉장히 성능상의 효율을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GPU나 뭐 뉴럴 칩, AI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칩셋까지 함께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SOC라고 하는 단어죠. 보통 O자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on 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다 한 대 모아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 사면 CPU 있고 램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에 각종 메인보드 칩셋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따로따로 사서 메인보드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컴퓨터를 만듭니다. 자, 이때 우리가 CPU하고 램 사이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깝잖아요. 근데 전기적 신호로 본다면 이건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연결하는 그 데이터의 도로망 같은 걸 설치를 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 버스도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트래픽도 생길 거고 뭐 잼도 걸릴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성능상의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SOC라고 하는 이 철학은 뭐냐면 하나의 칩셋 안에 다 때려 넣는 겁니다. 다 때려 넣어서 램도 집어넣고요. 이번에 M1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칩셋 안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코어들, 기본 CPU의 역할을 하는 코어들, 그리고 GPU 역할을 하는 코어, 일단 고급형 맥북 에어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GPU가 8개 코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뭐 7개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CPU를 찍다가 보면 하나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싸게 파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칩셋 안에서 CPU와 GPU가 램을 공유하고 모든 게 이 하나의 칩셋 안에 있다는 건 엄청난 성능상의 향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아키텍처 외에도 이게 조밀하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성능 향상이 다시 말해서 SOC가 내는 성능 향상의 효과도 독특히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M1 프로세서가 왜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단초들이 나오죠. 그냥 성능이 덜 필요할 때는 이제 성능이 낮은 코어들 위주로 돌리다가 이제 성능이 많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빅코어들, 성능이 좋은 그런 코어들을 위주로 돌린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놔서 그 안에서 빠르게 돈다. 자, SOC의 단점은 뭘까요?
칩셋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애플 제품을 샀을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 내가 8기가를 사면 그냥 죽을 때까지 8기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16기가로 쓰면 그냥 16기가로 계속 쭉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성능 차이를 보면 16기가가 좀 낫더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뭐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플의 뭐 램과 그리고 SSD는 금치를 했다. 굉장히 그 가성비가 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싼 거를 감수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살펴보니까 그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제품 주문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문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북 에어 고급형을 선택을 하고 램은 16기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SSD는 512기가가 장착된 모델이죠. 자, 제가 맥북 프로하고 맥북 에어하고 두 군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맥북 에어로 갔던 이유는 일단 두 제품 모두 똑같은 M1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쿨링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맥북 프로가 좋기 때문에 스로틀링으로부터 이렇게 CPU의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성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보통 스로틀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맥북 프로가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면 슬로틀링도 거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뭐 네, 파이널 컷 패키지까지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크리스마스에 나올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저한테 배달이 될 것 같은데 네, 제품을 받게 되면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애플의 M1 프로세스, 그리고 신형 맥북 프로, 맥북 에어, 그리고 맥 미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저하고 같이 그 맥북 에어를 구입한 그 애플 전문 기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으면 같이 한번 언박싱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